먼저 첫 번째 순서로 미국 시사 브랜드 웨일스님의 기조 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제정보보호 컨퍼런스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에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시고 또 안전한 사이버 공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공동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미 양국의 특별한 관계는 전 세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에 맞서는 우리 노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악성 사이버 공격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올 4월 양국 간 사이버 프레임워크를 서명하면서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와 함께 한국의 파트너십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디지털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저뿐 아니라 시사에서도 최우선 과제입니다. 기술이나 사이버 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정부, 업계, 학계, 주요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향후 10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냉정한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글로벌 가버넌스에서 힘의 균형, 국제 경쟁력의 미래는 오늘날 우리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접근법이 가져올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투자와 우선 과제와 관련해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기관,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사이버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즉, 디지털 혁명을 통해 생산과 효율성이 증대되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세계적으로 플랫폼, 데이터 포인트, 전자기기들이 더 많아지면서 실패도도 더 늘어나고 또 공격적인 위협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어떠한 정부도 어떠한 민간 기업도 단독으로 방어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이버 생태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도구나 정보 또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 그런 연결된 세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 시설들이 다양한 위협적인 행위자에 의해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하는 환경을 감안하면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분야 및 국가 간 관계를 강화하여 종합적인 방어 체계를 통합하고 네트워크 방어자들이 유리한 사이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공격권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들은 우리 모두가 국가, 안보, 경제, 보건 및 안전에 있어서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정부 및 민간 부문은 철통 같은 네트워크에도 침입할 수 있는 시간, 돈, 역량을 갖춘 정교한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의 제3자를 공격 벡터로 활용하며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공격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악용 수단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 그룹이 최소한의 기술적 통찰력으로 또 저비용으로도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위협이 전통적인 국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인프라 시설들이 더욱 확대된 글로벌 사이버 생태계 통합됨에 따라 우리는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세계가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 즉 식수에서부터 전기, 가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관리 시스템은 전력에서부터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기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하고 피해 발생 시 재앙과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랜섬웨어는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가 더욱 융합되면서 취약성의 대표적인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며 다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팀워크와 끊임없는 헌신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바로 실사가 해야 하는 미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사이버 방어국이자 중요 인프라스 시설들의 회복력과 보안을 위한 국가 조율기관입니다. 시사는 위험에 대한 이해, 관리 및 완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미국인들이 일상 속에서 의존하는 사이버 공간,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서비스에는 식수 공급, 전력 서비스, 연료 공급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수의 필수 인프라 서비스는 민간 부문에서 소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 시설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부 당국, 법 집행기관들과의 일상적인 협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필수 인프라 시설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들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사가 이런 공격에 대응하면서 이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은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여 다른 기관 역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공격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제 파트너는 우리 이러한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모두는 발등에 불을 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 없이 당장 발등에 불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사에서는 5가지의 원칙을 통해 더욱 폭넓은 사이버 생태계에서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에 대한 보안 설계를 내재화한다. 두 번째, 사이버 공간이 정보기술 문제를 넘어 사이버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CEO와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 IT, 소프트웨어 및 제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다. 네 번째, 위협과 온라인 보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투자를 증대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촉진하는 문화적 변화를 통해 우리가 공격자보다 더 빠르게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위협 해소를 위해 실사는 2023년 핵심 우선 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 더욱 견고한 사이버 보안 생태계 구축에 있어 기술 기업들과 함께 기술 제품의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CEO들과 함께 기업의 사이버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이 견고한 분야 또는 미지한 분야, 예를 들면 의료, 교육, 수자원 관련 분야에서 사이버 민방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트너들과의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사회 기관, 민간 분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에 모두 협업해야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투명성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실사에서는 기술 커뮤니티, 소프트웨어 업체 등과 함께 대담한 투명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기술 소비자, 개발자, 임원 모두가 IT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대담한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는 네트워크에 더 많은 기술이 적용되고 새로운 제품과 사용자가 매일 늘어나는 가운데 설계부터 보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안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안을 위협하는 환경은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계 관계자들과 기술 소비자들이 함께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설계 단계부터 보안 내재화를 요구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안 내재화라는 것은 기술을 설계, 개발, 테스트할 때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결함을 극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출시되어 널리 사용 또는 소비되기 전에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속도, 비용, 기능보다도 보안을 우선시하도록 인센티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안 내재화라는 것은 기술 제품이 견고하고 혁신적인 보안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보안이 표준 기능으로 내재화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딱딱한 지침을 억지로 읽으면서 이미 알려진 보안 위협을 방어하려기보다는 보안이 애초에 내재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안을 기술적으로 내재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저희 실사에서는
보안 내재화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정부 및 민간 부문과 협업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안 내재화된 기술 제품이 지녀야 할 속성과 특징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몇 개월 전에 실사는 FBI, NSA 그리고 해외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보안 내재화 원칙과 접근법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이 설계 단계부터 보안이 기본적으로 내재화된 제품을 배포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가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오픈소스 유지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더 투명하게 발전하도록 돕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욕적인 소비자분들이 계신데요. 소비자들은 제품의 보안 기능이 내재화될 거라고 기대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개발자들은 보안 내재화의 관점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위 임원진들도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험을 이사회 회의에서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합니다. 기업의 리더들은 기술 개발 시 보안을 내재화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보안 영역의 변혁을 이루려면 고위 임원진들의 과감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임원진들은 국가와 세계 전반적으로 사이버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은 조직의 사이버 보안을 정보 기술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위협 환경이 지나고 있는데 기업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을 정보 기술 문제로만 접근해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CEO와 이사회 임원들은 사이버 보안이 IT 이슈를 넘어 새로운 기업 사이버 책임성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더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CEO가 조직에서 모범을 보이고 사이버 방어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들, 특히 해외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영역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인텔리전스 정보를 더 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이 국경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사이버 보안 현실은 전 세계 공통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사에서는 국제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사이버 공간 전반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실사도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이버 사고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기반 시설의 보안과 회복력을 개선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 기능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 시 원활하고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글로벌 전략은 4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협력을 증진하고 파트너 역량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협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정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협 정보, 위협 완화를 위한 조언, 모범 사례 등을 국제 파트너들과 공유하면서 우수한 사이버 위생 관행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시스템 및 핵심 기관 시설의 회복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를 위한 사이버 물리 생태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국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협력을 글로벌 규모로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글로벌 인프라 전반에 기본적인 보안을 구축함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처럼 서로의 논의와 대화를 통해 통찰력을 얻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냉철하게 질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위협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협의 복잡성과 규모는 더욱 커지고 국가를 배후로 하든 아니든 악성 공격자들이 더 정교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미국,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의 네트워크 디펜더를 살펴보면 기술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함께 많은 리더들이 집단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방침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국제사회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서로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에 우리 국민들의 생계와 삶의 질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또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사이버 보안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정보를
공념으로서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시사는 2월에 발표한 바 있는 합동 사이버 보안에 참여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 및 공중보건 기관들과 함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랜섬웨어 활동을 파악하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관들의 랜섬웨어 위협을 방어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협력이 지속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파트너십이 지속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